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 있는데 지금 저거 뭐 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에 가라앉고 있는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담이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담입니다. 현재 북부 자카르타의 지반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데다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침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여기 마을은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담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호수처럼 보이는데 이쪽 지형이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서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집들은 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바닷물이 찰랑찰랑 지면과 맞닿아 있는 걸 보면 이 담도 얼마 못 가서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쌓아올린 담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담이 얼마나 높은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담 앞에 서봤습니다. 제 키가 175cm인데 제 머리 위로 담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담이 높게 올라서 있습니다. 이 머리 위가 바다입니다. 비가 오면 이 지역은 항상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신 그 동네가 지대가 낮아요, 이렇게. 여기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로 앞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바다 아래에 있어서 제방을 이렇게 높게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지대가 굉장히 낮고 이 동네 자체가 지대가 낮으니까 뭐 비만 오면 항상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은 부자 동네예요.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이 부잣집도 해수면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서 제방을 쌓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동네보다는 조금 위이긴 한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여기도 정말 넓은 지역으로 제방을 쭉 둘러서 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부잣집들인데 부자들만 사는 동네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막아놨더라고요. 경비가 서 있어서 여기 바다에 잠기면 큰일 날 텐데. 이 부자들 사는 동네인데 저 앞쪽에 보시면은 아파트도 있는데 이 동네에 아파트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살고 아무래도 화교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기고 있다. 저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물에 잠긴 곳입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저 건물이 예전에는 모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지반 침하로 인해서 이제는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길게 담을 쌓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역시나 아파트가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부자들은 대부분 자카르타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 자카르타는 지난 10년 동안 약 2.5m가 가라앉았고 지금 상태로라면 205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95%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하더라도 18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줄일 겸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수도 이전 모델로 세종시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이 수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 실컷 해주고 돈 못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57%나 됩니다. 천도 개발 비용을 다른 문제에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반대가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수도 이전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수도 이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수도 이전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정치적 불안함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바로 돈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기반시설 비용으로만 하나 약 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영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진 섬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땅이 가라앉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주요 도시들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도시 중 절반 이상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는데 약 2억 7천만 명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두 가지의 문제로 집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들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하수를 끌어써서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도시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대도시 면적의 45%가 매년 3mm 이상 가라앉고 있고 16%는 연간 10mm를 넘는 침하 속도를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도시들 거주민은 중국 전체 도시 인구의 7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침하되면 지역 전체가 더 쉽게 홍수와 폭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본의 칸사이 공항은 인공섬 위에 세워졌습니다. 영종도 해안을 매립해 만든 인천공항과는 다르게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섬은 공사 과정부터 침하가 발생했고 24년간 3.4m나 지반이 낮아졌습니다. 현재에도 1년에 약 7cm씩 침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태풍이 오면 활주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칸사이 공항의 기둥들에는 건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잭은 건물과 주변 대지가 다르게 침하되는 부둥 침하로 인해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칸사이 공항은 영원히 지반 침하와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자카르타, 중국 대도시 칸사이 공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것입니다.